인간은 뇌의 10%만 활용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완전 낭설이고요. 뇌는 학습을 위해서 타고난 엄청나게 파워풀한 머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더 이상 이렇게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못 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게 되면 굉장히 창의적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많은 가능성을 피해서 가려면 자, 지금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이인하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혹시 이제 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뇌를 또 활용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이런 어떤 이제 두려움이 좀 생기니까 그렇죠. 야, 내 직업이 이거 대체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많지만 사실 그 접근보다는 혹시 저는 이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인간의 뇌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거는 정말 인간의 고유라 네. 인간이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진짜 장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 시대에도 있다면 뇌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거는 엄청나게 많죠. 지금까지 기계학습 그 작동 방식에서 벗어난 건 다 인간이 앞으로도 우월하게 우위를 점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은 몸이 없어요. 몸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냄새 맡는 직업이 있다. 예를 들어서 냄새를 맡아보고 이건 향이 별론데, 이게 그 화장품 같은 거 테스트하는 분들 있잖아요. 향수나 이런 거. 그거 인공지능이 못해요. 그러니까 오감을 이용한 어떤 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몸을 이용해서 이삿짐을 나른다든지, 가사 로봇 이런 거 되게 꿈꾸거든요. 야, 내가 언제쯤 설거지를 안 해볼까. 가사 로봇이 주인님 다 했습니다. 막 이렇게. 가사 로봇이 아직까지도 못 나오는 이유는 인공지능의 한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그 가사 일이라는 게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변화가 너무 많고 하나의 그 정돈된 패턴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감정 노동자들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러는 거. 그것도 지금 인공지능이 말로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직접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은 불가능하고, 어떤 지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것저것 짜집기 해가지고 하는 그런 직업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그거는 100%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인공지능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게 맞건 틀리건 간에 사람이 듣기 좋은 방식으로 우아하게 글짓기를 해가지고 보여준다? 누군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이제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일을 해야죠. 기자 일 같은 것도 이제 직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다.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좀 파봐야 되겠다. 네. 그런 것도 무슨 증거가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서화되어 있는 게 아닌데, 저 사람이 뭔가 이상해. 뭔가 이렇게 행동도 이상하고, 제스처도 좀 이상하고, 말도 좀 이상하고, 저게 지금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직관이라는 게, 인투이션이라는 게 기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의 기계는. 그 다음에 창의성도 지금 생성형 AI라는 게 이것저것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모방하는 수준이거든요. 사람들이 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막 그 랜덤하게 조합을 해내고, 그런 게 창의성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진정한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거는 사실은 그걸 뛰어넘어야죠. 그러니까 어디서 본 것 같다?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더 높은 수준의 창의성 같은 거는 아직은 AI가 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다 나열하기보다는 지금의 기계학습 위주의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거에 너무 그렇게 연연한 그런 일이 아니면 안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뇌과학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두뇌 개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뇌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뇌를 자꾸 이렇게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 거기 비즈니스가 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거에 이제 의미를 정확히 정의를 해야 되는데, 뇌는 그 학습을 위해서 타고난 엄청나게 파워풀한 머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더 이상 이렇게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뭘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성능을 좋게 하려고 하는 순간 사실 좀 뭔가 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뇌에 없는 거를 탑재시켜 줄 수는 없지만 뇌가 가진 구성품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는 있겠죠. 잘못된 속설 중에 인간은 뇌의 10%만 활용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완전 낭설이고요. 네. 그러니까 뇌를 100% 활용하는데, 자동차로 말하면 정비를 잘 못한다거나 자동차를 너무 막 이렇게 함부로 다루거나, 여러분의 자동차가 망가지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뇌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가도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너무 자기 뇌에 대해서 자동차보다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동차는 맨날 가면은 이제 정비사가 뭐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뇌는 그런 거를 설명받으러 갈 데가 없어요.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운데 아프면 가죠 이제. 네. 그러니까 차도 이제 아끼시는 분들은 어디 아픈 데가 없더라도 가가지고 근데 뭐 전체적으로 점검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차를 별로 그렇게 안 아끼시는 분들은 꼭 뭔가 이게 차가 퍼져야 가져가죠. 그러면 이제 고치기도 어렵고 뭐 이렇게 하는데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가 굉장히 많은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요. 차도 부품이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달리는 거잖아요. 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차에 대해서 더 많이 하는지 내 뇌에 대해서 많이 하는지 이렇게 적어보시면 근데 차에 대해서는 뭐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몇 킬로마다 갈아야 되고 근데 뇌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지 적어보시면 이게 적을 게 없다 그러면 제 생각에 요즘에는 이제 뇌에 대한 저 유튜브 채널도 많고 책도 많고 이러니까 좀 뇌가 어떤 모듈들로 구성돼 있고 각각의 모듈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그 모듈을 10분 활용해서 학습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 그 모듈은 어떤 종류의 학습에 활용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아시고 하시면 그 적재적소의 뇌를 활용하시면은 그게 자기 개발이에요. 이런 학습은 뇌의 이런 부분이 담당하니까 뭐 해마가 담당하니까 해마는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학습을 내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뭐 해마 외에 선조체라는 영역은 학습을 또 다른 식으로 하니까 근데 요거는 선조체가 관심이 있는 학습이니까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요즘에 PT 유행이잖아요. 저는 이 좀 뭐 전완근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전완근 뭐 이렇게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하면 계속 거기만 이렇게 뇌도 똑같거든요. 저는 해마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해마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하면 그 훈련이 돼요. 그러면 이 연령대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린아이 때는 좀 말랑말랑해서 좀 학습 효과가 좀 좋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기억력은 좀 아무래도 퇴보한다. 예. 뭐 대신 직관이나 이런 건 좀 나이 들어도 뭐 한 50대까지 유지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는데 예. 이 연령별로 뇌가 진짜로 많이 바뀝니까? 이렇게 의미 있을 정도로? 많이 바뀌죠. 네. 많이 바뀌는데 뭔가 퇴보한다, 퇴행한다 이거는 좀 잘못된 방식인 것 같아요. 조물주가 뇌를 그렇게 발달하게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뇌는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을 하는 이유는 새로움을 없애기 위함이에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새로울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별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습이라는 걸 하는 이유는 미래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미리 대응 준비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새로운 거는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뭐 사람이야 뭐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네 그거 지나가면 되지만 자연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자를 만났는데 새로운 동물인데 다가가서 한번 알아볼까? 그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거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건 어떻게든 익숙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학습을 해서 기억에 저장했다가 다음에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뇌의 학습의 동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의 학습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어린아이들의 뇌를 생각해 보시면 갓 태어났어요. 모든 게 새롭죠. 새롭지 않은 게 없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슈퍼컴퓨터처럼 성능이 좋은 그리고 굉장히 유연하게 서로 붙었다 떼졌다 할 수 있는 그런 뇌를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어 준 거죠.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보셨을 텐데 얼룩말 같은 경우나 사슴이나 이런 경우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1분 안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뛰어요. 네.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렇게 뛰지 않으면 사자가 걔만 쳐다보고 있겠죠. 출산 과정만 저건 내 거다. 네. 그죠? 그렇게 잘 갖춰진 것 같은 동물과 인간의 갓 태어난 아기를 비교하면 야 얘는 정말 사자가 주변에 있었으면 이렇게 먹기 좋은 것도 없다 싶을 정도로 정말 무능력해 보이죠. 그 이유는 그 태어난 이후에 그 뇌의 구조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거든요. 그 과정이 한 거의 고3, 대학교 1학년, 청소년기까지 20대 중후반까지 이게 발달이 됩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초창기에 태어나면 새로운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기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돌아다니잖아요. 막 이것도 막 입에도 넣어보고 막 엄마가 막 못하게 하고 그렇게 호기심을 탑재해서 내보내는 이유는 그래야만 새로운 것들을 빨리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호기심의 수준과 경험치는 반비례하겠죠. 경험이 없을수록 호기심이 높은 거예요. 그래야 학습이 많아지겠죠.
근데 이제 뭐 30대, 40대, 50대, 60대 가면 경험은 훨씬 많아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럼 호기심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의 아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거로 보이는 것도 꼰대 논쟁 이런 게 이제 그래서 나오는, 새로운 게 나와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새로운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거 내가 아는 거야. 그거의 변형일 뿐이야. 네. 내가 다 옛날에 했던 거야.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게 없다고 계속해서 자기 암시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어쨌든 점점 경험에 의존해서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학습이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근데 경험을 자꾸 인출해야 되는 문제지 뭔가 새롭게 뭔가 배우는 단계는 아닌데, 그거는 환경이 어느 정도 항상성이 유지될 때 얘기인데, 요즘처럼 이렇게 환경이 막 계속 바뀌면 60대, 70대에도 계속 챗 GPT가 나왔다더라, 나도 이걸 배워야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니까. 환경이 너무 변화하면 그 발달 과정도 다시 바뀔 거예요. 정비를 잘 하시면 그 나이 때에 새로운 게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 그 나이 때에 필요한 새로운 걸 충분히 학습할 만한 성능은 충분히 발휘하게끔 뇌는 탑재돼 있다, 모든 기제가. 그러니까 자꾸 어렸을 때하고 비교해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깜빡깜빡 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어렸을 때는 슈퍼카 같은 걸 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나이 들어서 슈퍼카를 타고 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슈퍼카는 기름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그렇게 돌아다니고 나면 진짜 뻗어가지고 자잖아요. 네.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는 그거는 피곤해서 자는 정도가 아니고 아마 이틀 정도 못 일어나실 거예요. 쓰러진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학습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학습의 양에 따라서 이게 맞게 다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발달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발달 단계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정비를 잘해서 100% 성능을 발휘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셔야지, 자꾸 이렇게 막 뭐가 퇴화되고 뭐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좀 서글퍼지죠. 이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새로운 거 받아들여진 것도 좀 어렵지만, 네. 내가 정말 이제 요즘에 세상이 요구하는 게 자꾸만 창의력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40대, 50대, 심지어 60대가 돼서 창의력을 요구하면 이걸 정말 내가 발휘할 수 있을까? 근데 가끔 놀라운 사람도 있습니다. 뭐 TSMC 정말 세계적인 네. 반도체 기업 창업자, 예. 창업했을 때 나이를 보니까 와, 진짜 나이가 꽤 많을 때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거 50대, 60대에도 창의력이 가능한 건가? 아니면 우리 뇌는 진짜 창의력이라는 건 진짜 젊었을 때의 어떤 자산인가? 이 특별한 사람만 진짜 어쩌다가 5, 60대만 유지하는 건지, 내가 뇌를 긴장시켜서 이걸 창의력을 50대, 60대에도 혹시 발휘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게,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학습하지 않은 건데 그거를 생각해내는 거잖아요. 네.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하겠지만 그게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해서 창의성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창의적인 뇌는 사실은 아기의 뇌일 거예요. 아기의 뇌는 뇌 세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나무처럼 가지를 뻗고 있거든요. 이 가지들이 딱 이렇게 형성이 돼서 고정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지는 잘라서 없어지고, 어떤 가지는 또 더 길어서 연결을 더 심하게 하고, 어떤 가지는 또 잔가지를 또 쫙 해가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를 많이 겪어요. 어떤 면에 보면 좀 랜덤하다 싶을 정도의 환경에 뭔가 변화를 받으면 저 사람이 저거 되게 창의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본 적이 없으면 창의적이다고 그래요. 그 만약에 신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다 봤다, 모든 가능성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뭐가 창의적이겠어요? 저거 내가 예전에 350년 전에 하던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자기가 못 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게 되면 굉장히 창의적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많은 가능성을 피해서 가려면 상당히 랜덤한 방식으로 뭔가가 연결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연결시킬 생각은 아무도 못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하고 이거를 연결시켰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고 하면 맨날 가이드만 따라다니는 그런 여행 있잖아요. 진짜 여행꾼들은 정말 랜덤한 여행을 하죠. 어디 딱 떨어져가지고, 베트남 어디 딱 떨어져가지고, 그다음부터 근데 여기서 어디서 자야 되지? 그거 막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자기가 정말 그 쇼킹할 정도로 생각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떤 플랜이 없이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그 랜덤하게 결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경험을 하고, 나이 든 뇌도 그런 시간을 많이 주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런 창의성을 발휘할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똑같은 일 계속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그 여행지에 자기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딱 떨어질 그런 경험을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너무 지속되면 뇌가 더 이상 이제 어떤 랜덤한 방식의 커넥션을, 연결을 만드는 거를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창의적인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근데 예술가들 보면 굉장히 나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또 이런 짜여진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그런 쪽으로만 계속해서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창의성이 없을까? 근데 본인의 이제 일상을 한번 보시면 그런 것들이 가끔 이제 꿈에서 일어나요. 보통의 뇌는 상당히 억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억압이 풀리면 상당히 이상한 커넥션들이 막, 근데 이상한 꿈을 꿨어. 내가 뭐 말을 타고 달리는데 갑자기 말에서 날개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갔어. 근데 이상한 꿈이야. 그럼 막 찾아보죠. 이게 의미가 뭔지. 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랜덤한 커넥션들이 일어나면 그게 이제 창의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이 들수록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이지, 젊은 뇌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뭘 만들어도 랜덤하게 자기한테는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네. 와,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정말 뇌의 역할에 네. 대해서 정말 흥미로운 걸 배워본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너무나 분명해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이의 뇌의 특별한 부분은 초등학교까지 그때 다 보여진다고 봅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수학자들이, 그 노벨상 받은 수학자들 있잖아요. 물리학자들도 그러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발견한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르게 되면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걸 뛰어넘어요. 담장을 뛰어넘는 거는 인간의